왜 오늘 사람들이 이렇게 없지? 꽉 찼었는데 아마도 이제 중간고사를 보고 실망을 한 게야, 그렇지? 그렇게 실망할 필요 없어요. 내가 아직 채점을 못했어요. 채점을 해서 오늘 딱 나눠주고 같이 좀 하는 것 같을 텐데 채점을 못해서 채점 끝나면 내가 시험 보여줄 테니까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오늘은 프로그램 없이 강의만 할 거예요. 그리디 알고리즘을 지금 2개 했죠. 미니멈 스페링 트리하고 라이스트라의 쇼티스트 패스 알고리즘 2개를 그리디 알고리즘으로 했었는데, 그리디 알고리즘으로 풀 수 있는 또 다른 문제들이 몇 가지가 있어. 유명한 문제들 몇 가지만 살펴보고 그것들까지 프로그램 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고 오늘은 좀 내용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가 부분 배당 문제. 배당 문제가 2가지가 있어요. 2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부분 배당 문제고 하나는 제로원 배당 문제야. 그 중에서 부분 배당 문제가 그리디 알고리즘이에요. 부분 배당 문제는 말 그대로 어떤 물건을 부분만 넣을 수도 있다는 거야. 배낭에다가 어떤 물건을 넣는데 가장 가치가 높은 물건들만 넣고 싶은데 제로원 배당 문제는 어떤 물건이 쪼개질 수 없는 물건이야. 그래서 예를 들면 시계, TV 이런 것들이야. 이거 쪼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넣을래 말래 하는 문제가 되는 거고, 부분 배당 문제는 그 물건의 일부분만 넣을 수도 있는 문제야. 그래서 부분 배당 문제가 훨씬 쉬워요. 제로원 배당 문제는 훨씬 어려운 문제예요. 그 중에서 이제 부분 배당 문제를 우리가 그리디 알고리즘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부분 배당 문제를 영어로는 fractional depth 알고리즘이라고 하고, 제로원 배당 문제는 제로원 냅색 알고리즘 이렇게 문제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는 그리디 알고리즘으로 해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제로원 배당 문제는 이제 동적 알고리즘으로 해결합니다. 요거 이제 그리디 알고리즘 배운 다음에 동적 알고리즘을 할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부분 배당 문제를 이제 여기서 공부를 하는데, 자, 어떻게 할 거냐면, 문제가 뭐냐면 물건을 부분적으로 배낭에 담을 수 있으므로 최적화를 위해서 욕심을 내요. 제일 비싼 물건을 최대한 담는 거야. 이게 옛날에 무슨 신화나 우화 같은 거 보면 이런 문제들이 있지 않았어요? 너는 지금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물론 이제 그 전에 빌어야 돼. 기도를 해야 돼. 내가 너무 가난합니다. 저가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신령님이 나타나가지고, 그래, 내가 너를 부자가 되게 해주마. 너는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네가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라. 그리고 해가 지기 전에 돌아올 수 있으면 그때 네가 간 데까지의 땅을 다 너한테 주겠다. 그런 얘기하는 것이겠지. 그러면 이제 보통 결말은 어떻게 돼요? 욕심을 내서 막 가다가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조금만 더 가자 그러다 결국 돌아오지 못하는 거지. 그거랑 똑같은 이야기야. 내가 이 배낭을 줄 테니 이 배낭에다 이 창고에 가서 네가 제일 값비싼 물건들을 잔뜩 담아가지고 나와라. 단 배낭이 찢어지면 안 된다. 이런 조건이 있는 거지. 그래서 막 가가지고 비싼 것들을 막 담아가지고 왔는데
나오다가 이제 터져가지고 생각보다까지 왔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물건을 부분적으로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얘는 최대한 비싼 것부터 담는 거예요. 최대한 비싼 거를 최대한 꽉꽉 채워가지고 이렇게 담고 그 물건을 다 담으면 이제 그 다음 비싼 거를 이제 또 꽉꽉 채워가지고 담고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최종적으로는 이 조건이 생기게 돼요. 만약에 그 다음으로 값 나가는 물건을 통째로 배낭에 담을 수 없으면 담을 수 있을 만큼만 담으면 된다. 그게 이제 최적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간단한 알고리즘이에요. 자, 알고리즘을 풀어서 쓰면 이렇게 보입니다. 보이는데 입력은 n개의 물건이 있고 각 물건의 무게 그리고 가치 그리고 배낭의 용량 이게 입력이에요. 입력, 용량. 그 다음에 출력은 배낭에 담은 물건 리스트와 물건 가치의 합. 그래서 이 알고리즘의 출력은 뭐냐면 결론은 뭐냐면 나는 이 배낭에 얼마치의 물건을 담았다. 그게 이제 결론이 되는 거예요. 가장 비싼 물건을 담을 수 있어야 된다. 알고리즘 간단해요. 이거는 우리도 생각할 수 있어. 첫 번째, 각 물건에 대해서 단위 무게당 가치를 계산을 합니다. 이 물건은 뭐 1g에 얼마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거를 내림차순으로 정렬하고 그러니까 이제 정렬 내림차순으로 했으니까 이렇게 정렬된 리스트를 보면 이게 제일 가치가 높은 거죠, 그렇죠? 가치가 높은 거, 그다음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얘를 다 담을 수 있어. 그럼 얘는 무조건 다 담어. 배낭에다가 얘도 다 담을 수 있어. 얘도 다 담어. 얘는 다 담을 수 없어. 그러면 얘 담을 수 있을 만큼만 담어. 이렇게 되면 최대한 비싼 걸로 담는 거죠, 그렇죠? 이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리스트는 아무것도 없고 무게도 아무것도 없고 그 값어치도 아무것도 없어요. 이 상황인데 무게가 가장 큰 물건 X를 가져와서 첫 번째 건 제일 큰 걸 가져와서 잠깐만. 그다음에 그래서 요거를 반복을 하는데 W 플러스 X의 무게가 C보다 작은 동안 W는 뭐지? W가 뭐였죠? W는 배낭에 담긴 물건들의 합. 그래서 배낭에 담긴 물건들의 합이네. 그래서 어떤 X를 가지고 와서 새로운 이제 물건 X를 가져와서 현재 배낭 안에 담긴 거에 새로운 X를 더해서 그러면 이제 값어치도 현재 있는 값어치에 X의 값어치를 더해서 만약에 이제 이거를 통째로 다 담을 수가 있다면 전체 용량보다 작다면 통째로 담는다. 그 다음 걸 통째로 담는다. 그 다음 걸 통째로 담는다. 그런데 이제 무게가 이 용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빠져나와서 그 남은 무게만큼만 담는다 이거예요. 이건 뭐 당연한 거죠, 그렇죠? 이거는 너무나 당연해서 이거는 뭐 쉽게 할 수 있는데 마치 우리가 동전 거스름돈 하는 거랑 비슷해요. 동전 거스름돈도 그 제일 비싼 그 거스름돈을 최대한 줄 수 있을 만큼 거슬러 줄 수 있을 만큼 최대한 거슬러 주고 안 되면 그 다음 돈으로 최대한 거슬러 주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거랑 아주 비슷한 문제죠. 그런
이렇게 하면 부분 배낭 문제가 해결이 된다. 이 얘기.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하면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문제가 다음과 같이 4개의 금속 분말이 있어. 그런데 주석은 50g 있고, 그 다음에 백금은 10g 있고, 은은 25g 있고, 금은 15g 있어. 그런데 단위 그램당 가치를 따져보니까 이런 순서로 가치가 높다. 이런 순서로 가치가 높아요. 그래서 어떤 순서냐면 백금이 제일 비싸네. 그 다음에 금, 그 다음에 은, 그 다음에 주석이야. 그런데 문제는 40g만 담을 수 있다. 40g만 담을 수 있다. 답은 뭐예요? 40g은 어떻게 담으면 돼요? 40g만 담을 수 있어. 어떻게 담겠어? 여러분. 일단 백금이 제일 비싸니까 백금은 다 담아야지. 그럼 10g이 됐어. 그 다음에는 금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15g 담으려고 보니까 10g에 15g 더해도 45g이 안 되니까 얘도 다 담을 수 있네. 그럼 25g이 채워졌어. 그 다음에 비싼 거 은이야. 그러니까 은은 25g을 담으려고 보니까 25g을 다 담을 수는 없네. 얼마를 담을 수 있어요? 15g. 그러면 얘 15g 이렇게 담을 수 있겠네. 그게 답이에요. 그럼 가치는 얼마가 되는 거죠? 가치는 얼마나 돼? 백금은 60만 원이 된 거고, 금도 통째로 넣었으니까 75만 원이 된 거고, 은은 15g을 담았으니까 4,000원. 아니 은은 이렇게 써요. 6만 원. 오, 응? 6만 원. 6만 원어치예요? 은은 엄청 싸네. 6만 원. 그럼 얼마예요? 135에다 자니까 141만 원어치를 담게 된다. 이게 정답이 됩니다. 알겠죠? 이건 굉장히 쉬운 알고리즘인데 이거를 사람들은 금방 할 수 있지만 이거를 뭔가 프로그램으로 하려면 저런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써야 되는데 그때 사용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니까 얘는 그리디 알고리즘이구나 라는 뜻이에요. 이해하겠죠? 이건 이제 문제가 어렵지는 않으니까. 그게 이제 부분 배낭 문제였다. 그래서 요게 그 순서 알고리즘의 라인 3, 4, 5, 6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처리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시간 복잡도를 따져보면 첫 번째 시간 복잡도를 첫 번째 n개의 물건 각각의 무게당 가치를 계산을 해야 되죠. 백금, 금, 은, 주석이 있으면 각각 얘는 1g당 얼마야? 라는 거 계산하는데 한 번은 쭉 돌아야 되니까 n이 필요해. 그렇지? 그 다음에 가장 가치가 높은 순서대로 소팅을 해야 되죠. 정렬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정렬하기 위해서 알고리즘을 쓰는데 정렬 알고리즘은 n 제곱도 있고 n 로그의 n도 있는데 보통 정렬은 제일 빠른 알고리즘이 n 로그의 n이니까 모두 n 로그의 n을 사용을 해요. 정렬한다? 그러면 n 로그의 n. 알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선택해서 반복하는데 한 물건을 가져와서 선택하고 선택하지 않고 하는 거를 결정하니까 얘도 n번을 넘지 않겠죠. 그래서 얘도 모두 n보다는 작은데 하나 계산하는데 뭐 데이터 개수하고 상관없는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얘를 다 합치면 이런 식이 되고 n 정렬 그 다음에 가져오느냐 마느냐 따지는 게 이렇게 되고 이 11번 14번은 뭐죠?
뭐 그것도 일정한 시간이 걸려서 이러한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의 최종은 가장 큰 여기에서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니까 이게 된다. 다시 말해서 정렬하는 시간이 이 알고리즘을 좌우한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로원 배낭 문제가 아니고 부분 배낭 문제는 그리디 알고리즘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시간 복잡도는 정렬하는 데 가장 많은 시간이 걸려서 n 누구 n이다. 여기서 n은 뭐죠? 물건의 개수가 된다. 알겠지? 아주 간단한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응용 문제는 어디에서 많이 사용되느냐? 이 배낭 문제는 하여간 어떤 것들을 선택을 해서 내가 가장 효과가 극대화되는 그러한 문제예요. 자원 할당하는 문제. 그래서 또 이거랑 비슷한 문제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런 문제도 있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이거는 차원이 좀 다른 문제이긴 한데 옷감에 원단이 있어. 옷감에 원단이 있는데 아니면 가죽이 있어. 가죽이 있는데 그걸로 가방을 만들려고 해. 그러면 가방을 만드는데 앞면이 이만큼 필요하고 뒷면이 이만큼 필요하고 옆면이 뭐 이만큼 필요하고 뭐 끈 만드는데 이만큼이 필요하고 뭐 이런 게 있겠죠. 얘를 어떻게 잘 잘라야 최대한으로 많은 가방을 만들 수 있을까? 똑같은 가죽 크기를 가지고 이러한 문제도 최적 문제로 많이 사용이 돼요. 그래서 오늘 그리디 알고리즘의 첫 번째 문제는 배낭 문제였다. 배낭에 어떻게 물건을 담는 것이 가장 가치가 높으냐 하는 문제 이거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해하겠죠? 프로그램 안 짜니까 좀 재미는 없죠. 자, 두 번째 문제 집합 커버 문제예요. 얘도 그리디 알고리즘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집합 커버 문제는 집합이 셋이잖아요. 영어로 셋을 집합이라고 하는데 셋 커버 또는 이제 집합 커버 이렇게 얘기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어떤 문제냐면 n개의 원소를 가진 집합 U가 있고 U의 부분 집합들을 원소로 하는 집합 F가 있어. U가 있고 F가 있는데 F는 U의 부분 집합의 집합이야. 뒷페이지에 예제가 나올 테니까 그거 보면 좀 쉬울 거야. 자, 그렇게 되어 있을 때 F의 원소들인 집합 중에서 어떤 집합들로 선택해서 합집합하면 U가 되느냐. 그럴 때 이 선택되는 집합의 개수를 최소화하는 문제. 그게 집합 커버 문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집합 커버 문제는 그런 거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한번 살펴보면 자,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처음에 신도시를 지었어. 우리가 신도시를 지었는데 신도시에 마을이 10개가 있네. 신도시들이 있어. 10개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학교를 지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신도시에 학교를 지어야 되는데 학교가 이 조건을 만족해야 돼.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냐면 학교는 이 10개 중에 어느 도시에 위치를 하고 있어야지 돼요.
당연하겠죠. 어느 도시에 위치를 해야 되고 등교하는 거리는 모든 학생들이 15분 이내여야 해. 걸어서 15분 안에 그 학교에 갈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이 10개 신도시 중에 어느 도시에 학교를 두는 것이 학교의 수를 제일 적게 할 수 있겠느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문제는 학교를 이 10개에 각각 10개의 학교를 두면 제일 좋아. 그럼 이게 신도시라는 게 조금 애매한데 예를 들면 아파트 단지라고 하면 아파트 단지마다 하나씩 학교를 두면 모든 학생들이 제일 행복하게 학교를 다닐 수가 있는데 그러면 학교 짓는데 너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이 아파트 단지 중에 몇 군데에만 학교를 지어도 이웃하는 아파트 단지 학생들이 오는데 15분 만에 다 등교할 수 있게 만들어 줄 수 있겠다. 그런데 학교의 수를 최소화하는 게 핵심이에요. 이런 문제는 뭐 나올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도시 이 신도시들을 그래프에 점으로 이렇게 찍어보고 그 다음에 이 도시에서 이 도시까지 그러니까 이 아파트 단지에서 이 아파트 단지까지 가는데 15분 안에 갈 수 있으면 선을 연결을 15분 안에 갈 수 있으면 선을 연결합니다. 이렇게 얘는 갈 수 있어 얘도 갈 수 있어 이렇게 연결되고요. 얘도 이렇게 연결돼요. 그런데 예를 들면 3하고 5는 15분 안에 갈 수가 없는 거야. 그렇지? 8하고 7도 15분 안에 갈 수 없는 거야. 1하고 4도 15분 안에 갈 수 없는 거야. 갈 수 있는 것끼리만 엣지를 연결한 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 어디에 위치를 시키는 게 제일 뭐라고 그래? 어디에 위치를 시키는 게 가장 학교를 위치시키는 게 가장 좋겠어요? 여러분 눈으로 찾아보세요. 어디에다 놓는 게 제일 좋겠어요? 여기하고 눈으로 보니까 여기하고 여기하고 두 군데에다 학교를 두면 얘도 되지, 얘도 되지, 얘도 되지, 얘도 되지. 여기서 이렇게 되지. 모든 학생들이 다 15분 안에 갈 수 있죠. 저걸 어떻게 찾을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컴퓨터가 저걸 찾게 해보자. 그리고 도시의 수가 지금처럼 10개가 아니라 한 1000개가 있다고 해보자. 그럴 때 과연 어떻게 저걸 찾아낼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집합 커버 문제. 알겠지? 자, 그래서 이게 사람은 똑똑하니까 이렇게 눈으로 쳐다보면 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 컴퓨터나 아니면 사람이라도 이 그래프가 굉장히 커지면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알고리즘이 필요한데 그때 쓸 수 있는 알고리즘이 이 집합 커버 알고리즘이에요. 자, 그래서 봅시다. 그래서 이제 내가 지금 눈으로 푼 것처럼 2번하고 그죠? 2번 여기에 2번하고 6번하고 6번에 학교를 만들면 학교의 수가 2개밖에 안 되는데 2개 가지고 모든 학생들이 다 행복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다. 이 문제예요. 이렇게 될 수 있다. 그런데 이걸 알고리즘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근데 이 알고리즘이
집합 커브 문제로 이제 변환을 해보면 아까 U라는 게 있었고 F라는 게 있었잖아요. U는 뭐냐면 이 신도시 마을 10개가 들어가 있는 집합이고, 그 다음에 F는 뭐냐면 이 집합의 부분 집합들의 집합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서 보면 이 F는 S1, 2, 3, 4 이렇게 10개까지가 있는데 S1은 뭐냐면 1로 해결할 수 있는 집합 1, 8, 2, 3 이렇게 되죠. 그래서 1, 2, 3, 8이 되는 거고요. 2는 1, 3, 그러니까 1 자기 거 포함해서 1, 2, 3, 4, 8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만 더 해볼까요? 6을 한번 따져보면 6이 여기 있으니까 6은 5, 6, 7, 9, 10 이렇게 5, 6, 7, 9, 10 이렇게 부분 집합이 만들어지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문제가 어떻게 바뀌냐면 여기에서 부분 집합을 골라서 그 부분 집합의 합이 이 10개를 다 포함하는 그 부분 집합, 최소한의 부분 집합을 찾아봐라. 그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제 그러면 S1하고 이제 이렇게 되면 문제의 정답을 찾아내는 방법은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예요. 다시 말해서 10개의 부분 집합들을 하나씩 다 하나 가지고 해결이 되나 다 테스트해보고 2개 가지고 해결이 되나 하고 테스트해보려면 어떻게 되죠? 2개로 테스트를 해야 되니까 10개 중에 2개씩을 다 골라가지고 다 비교를 해봐야 돼요. 2개 가지고 테스트를 하면 10개 중에 2개를 고르는 거니까 경우의 수가 몇 개가 생기죠? 10개 중에 2개를 고르는 거니까 90 나누기 2가 되는 2가 되죠. 그러면은 45가지 방법이 되는 거죠. 저게 결국은 이제 콤비네이션인데 콤비네이션은 n 제곱이잖아요. 이게 n 마이너스 1 곱하기 n 나머지 1서부터 2까지 곱한 그 값이잖아요. 이 콤비네이션이 결국은 n 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n 제곱계의 도시가 n개가 있다면 결국은 n 제곱계의 비교를 해야 되는 거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2개 가지고 했는데 다 커버가 안 됐어 그러면 3개씩을 또 골라서 3개 가지고 다 되는지를 또 다 테스트를 해봐야 돼. 그것도 안 되면 4개 가지고 되는지를 또 테스트를 해봐야 돼.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가요. 그래서 그리디 알고리즘으로 해결을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거를 정말 정확하게 답을 찾는 방법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린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그리디한 방법으로, 그래서 근사해를 찾아보자. 정답은 아니지만 정답에 가까운 해를 찾아보자.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면 그리디 알고리즘의 단점은 뭐였어요? 반드시 정답을 찾아준다고 보장하지 못한다는 게 단점이에요. 예를 들면 동전 거스름돈 문제에서 지금 우리나라의 화폐 체계로는 항상 최적해를 구할 수 있죠. 그랬었죠. 대부분의 나라들은 그렇게 동전을 만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예를 들었을 때 만약에 160원짜리 동전이 있다면 뭐 이런 예를 들으니까 정답이 아닌 거를 가져왔었잖아요. 그것처럼 경우에 따라서는 정답이 아닌 값을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정답을 찾는 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결국은 정답에 가까운 근사해를 찾는 그리디 알고리즘으로 바꿔서 해결을 해보자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알고 있는 정답은 이거예요. 사람이 알고 있는 정답은 이거야. S2하고 S6, S2 이만큼이고요. S6 이만큼이에요. 이 두 개를 합하면 합집합이면 전체가 나오니까 이 두 개가 답이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걸 알려면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찾는 방법밖에 없어서 우리가 이걸 사용하기는 어렵고 우리가 집합 커버 문제로 값을 찾아야 된다. 알겠지? 그럼 집합 커버 문제의 알고리즘 한번 찾아봅시다. 네, 이거 내가 지금 설명한 예를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구나.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집합 커버 문제의 최적계는 어떻게 찾아야 될까? F 안에 n 개의 집합이 있다고 그러자. 이 F가 이제 부분 집합의 집합인데 n 개의 집합이 있다고 치자. 가장 단순한 방법은 F에 있는 집합들의 모든 조합을 한 개씩 합집합해서 U가 되는지 확인하고 U가 되는 조합의 집합수가 최소인 것을 찾는다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F가 S1, 2, 3 세 개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S1 가지고 해결이 되나? S2 가지고 해결이 되나? S3로 해결이 되나? S1과 2의 합집합으로 해결이 되나? S1과 3의 합집합으로 계산이 되나? S2와 3의 합집합으로 되나? 아니면 모든 걸 합해야 합집합이 되나? 이거를 다 비교를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경우의 수가 이렇게 많이 나와요. 경우의 수가 많이 나온다. 그래서 그거를 쓸 수는 없다. 쓸 수는 없고 결국은 이제 2의 n개의 원소가 있을 때 우리가 2의 n승 마이너스 1개를 다 검사해야 되는데 n이 커지면 이게 2의 n승이에요. 2의 n승 2의 n승 마이너스 1개를 다 검사해야 되는데 그거는 2의 n승이나 n 팩토리얼 같으면 해결할 수 없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동적 프로그램 같은 거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텐데 컴퓨터에서 프로그램을 해보면 팩토리얼 계산할 때 50 팩토리얼 계산할 수 없어요. 50 팩토리얼. 그 팩토리얼을 리커시브로 프로그램을 할 때